계란 외교는 어디까지인가? 한국의 핵무장, 초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영국 공영 매체 BBC의 칼럼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게도 그 시작은 계란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난리나도 큰 난리가 나버린 사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계 패권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이 고작 계란 때문에 정치 위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조류 독감의 여파로 인해 계란값이 폭등해서 슈퍼마켓 진열대가 텅텅 비고 심지어 한 판에 21달러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계란 한 판이 원화로 3만 원이라니 믿겨지시나요? 놀랍게도 현재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의 계란 원조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한국 덕분에 미국 시민들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되찾아 가고 있는 중이라며 고마움을 전달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 규모 모두 세계 최정상급인 나라인데요. 최근 첨단 AI로 세상을 뒤바꾸겠다고 큰소리치던 미국이 계란값 하나 못 잡아서 한국에 도와달라며 구걸하듯 계란 원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같은 가까운 나라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에게 계란 지원을 요청했을까요? 이건 해프닝이나 웃음거리로 끝낼 단순한 계란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위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상황에서 계란 외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꺼내들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한국의 25% 및 그 외 주요 무역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중국은 24시간 전시태세를 선언하고 이유는 보복 관세를 예고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세계적으로 혼란을 야기시켰죠. 그러나 단순히 보면 무역 전쟁의 시작처럼 느껴졌지만 그 속에는 보다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외교 방식은 이전부터 일정한 패턴을 보여왔는데요. 겉으로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다가도 중요한 시점에서는 협상 테이블을 여는 시기였죠. 이번 관세 이슈 역시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실제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트럼프는 갑작스럽게 90일간의 유예를 선언하며 10%의 기본 관세만을 적용받게 됐는데요. 얼핏 보면 압박 같지만 알고 보면 철저히 계산된 협상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 같은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 내부의 경제 상황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거센 충격에 휩싸였고 불과 며칠 사이에 시가총액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원에 달하는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수치라기보다는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였죠. 이에 따라 미국은 빠르게 입장을 조정하기 시작했고 트럼프는 주요 5대 협상국을 지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무역 상대국이 아니라 미국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싶은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조선 기술협력,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반드시 협력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출입 거래를 넘어 미국의 미래 산업과 직결된 핵심 동맹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재 상황을 이해하면 한국은 협상 테이블 위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은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계란을 지원해줬더니 한국의 뒤통수를 친 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사실 이번 관세 문제 역시 트럼프 1기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트럼프식 접근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강하게 밀어붙이다가도 결국 협상의 길을 열어두는 방식이었죠. 중요한 것은 지금의 미국이 상당한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5대 협상국에 포함된 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실질적인 협력의 중심에 한국을 두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한국에 계란을 공식 요청한 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계란 외교라 불린 이 사건은 단순한 식품 수출 요청이 아니었는데요. 미국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대응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던 셈이죠. 사실 트럼프 정부 일기 때만 해도 미국은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조용한 동맹국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지난 10여 년 사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현재 디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넘겼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국의 전자제품, 자동차, 심지어 군사 장비까지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수입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반도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반드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같은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이기에 이러한 무기 수출 자체가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분야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애원을 해서라도 한국의 조선 기술을 협조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전략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이 조선 기술 협정 제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단순한 산업 협력이 아니라 중국과의 패권 경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며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중국의 군함 기술이 아직 미국을 완전히 따라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해군 전력만으로는 중국 해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죠.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최소 15척의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말은 곧 최소 5척 이상의 항모가 상시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보유한 핵추진 항공모함은 11척에 불과하며 1대3 규칙에 따라 실제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항모는 단 3척뿐인 상황입니다. 앞에 1대3 규칙이란 항공모함 한 척이 실전에 투입되려면 나머지 2척이 유지보수와 교대를 위해 본토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요. 한 척이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면 다른 2척은 정비 중이거나 대기 상태여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유지보수와 재배치 과정이 최소 2에서 3년씩 걸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현재 미국이 보유한 항모 숫자로는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국이 주목한 것이 바로 한국의 조선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항모 건조에 협력한다면 현재 3척에 불과한 작전 가능한 항모의 숫자가 최대 6척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군함 건조 속도와 품질 면에서 미국조차 인정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조선 기술 협력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단순한 조선업 지원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 패권 유지와 직결된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만약 중국이 대만 점령을 위한 군사 행동을 개시한다면 미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우방국의 지원이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결정할 전략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강력한 해군력과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안정적인 작전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조선 기술 협조 요청은 단순한 산업 협력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 패권 유지와 직결된 전략적 선택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조차 대한민국 없이는 군사력 운용조차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계란 원조 역시 단순한 식량 지원 문제가 아닌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계란 한 판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조선 기술, 반도체, 군사력 그리고 전략적 위치까지 모든 것이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위상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사실을 이번 계란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과는 적대적 관계니까 이해가 가지만 왜 하필 일본이 아닌 한국일까라는 질문인데요. 물론 이번 5대 협의 우선국에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당시 이시바 총리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고 일정을 조율해 곧장 미국을 찾았습니다. 늘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며 굽신대는 듯한 아부 외교를 보여온 게 일본의 전통적인 스타일이었죠. 반면 한국은 별도의 로비도 굽신거리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컨트롤 타워조차 없는 상황에서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상만으로 일본과 상호 관세율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의 조건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실효성 있는 전략 파트너로 비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이 세계 반도체 생산의 핵심 축이자 조선 산업 세계 1위이며 여기에 지리적으로 중국과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최전선에 위치한 것을 생각해보면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계란 원조 요청은 단순한 식량 지원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한국이 이제 미국의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전략적 필수 파트너로 성장했음을 증명한 것이죠.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한국의 글로벌 위상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